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의 궁전 뒤에는 황금 사과를 맺는 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유원지가 있었어요. 사과가 익어갈 무렵 사과를 세어보았지만 다음날 아침 사과 하나가 사라졌어요.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고 왕은 매일 밤 나무 아래에서 보초를 서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장남을 밤이 되자마자 정원으로 보냈지만 자정이 되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날 아침 다시 사과가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밤 둘째 아들은 보초를 서야 했지만 더 나아지지 않았고 12시가 되자마자 잠이 들었고 아침에는 사과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이 보초를 설 차례가 되었는데 그는 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왕은 그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고 형제들보다 쓸모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침내 그를 놓아주었다. 그 청년은 나무 밑에 누웠으나 깨어 있어 잠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였다. 12시가 되자 공중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달빛 속에서 그는 깃털이 모두 금으로 빛나는 새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는 나무에 내려 사과 한 개를 따먹고 있었는데 청년이 화살을 쏘았습니다. 새는 날아갔지만 화살이 깃털을 맞고 금빛 깃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청년은 그 새를 주워 다음날 아침 왕에게 가져가 밤에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소집했고 모두들 이 깃털이 온 나라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왕은 깃털이 그렇게 귀하다면 깃털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니 새 한 마리를 통째로 가져와야 한다. 고 선언했습니다. 장남은 자신의 영리함을 믿고 황금새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출발했습니다. 어느 정도 멀리 갔을 때 여우가 나무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총을 겨누고 조준했습니다. 여우가 외쳤습니다. 쏘지 마세요. 그 대가로 좋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황금새로 가는 길에 있는데 오늘 저녁에 두 개의 여관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마을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밝게 불이 켜져 있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즐겁게 진행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나쁜 것 같더라도 오히려 다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저런 어리석은 짐승이 어떻게 현명한 충고를 할 수 있을까? 왕의 아들은 생각하며 방아쇠를 당겼어요. 하지만 여우는 꼬리를 뻗고 재빨리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길을 쫓아 저녁 무렵 두 개의 주막이 있는 마을에 이르렀는데 한 주막에서는 노래와 춤을 추고 있었고 다른 주막은 가난하고 비참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허름한 주막에 들어가서 좋은 주막을 지나친다면 나는 참으로 바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쾌활한 선술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폭동과 향락을 즐기며 살면서 새와 아버지와 모든 좋은 충고를 잊어버렸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장남이 몇 달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둘째는 황금새를 찾고 싶어 출발했습니다. 여우는 장남을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를 만났고 그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좋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두 여관에 왔고 그의 형은 음악이 나오는 여관의 창문에 서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저항할 수 없었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즐거움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다시 얼마의 시간이 지났고 왕의 막내 아들은 출발하여 운을 시험하고 싶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다. 황금새는 아직 형제들보다 적을 것이고 만약 그에게 사고가 닥치더라도 스스로를 도울 방법을 모르며 기껏해야 조금 부족할 뿐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마침내 여우는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다시 여우는 나무 밖에 앉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좋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청년은 성품이 착해서 진정해라. 여우야, 나는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니 라고 말했다. 여우는 넌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빨리 가려면 내 꼬리를 타고 뒤에서 일어나라 라고 대답했다. 여우가 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거의 자리에 앉지 않았고 머리가 바람에 휘파람을 불 때까지 돌과 나무를 넘어갔다. 그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청년은 내렸고 그는 좋은 조언을 따르고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작은 여관으로 들어가 조용히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열린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여우가 이미 앉아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똑바로 가면 마침내 병사 전체 연대가 누워있는 성에 올 것이지만 모두 잠들어 코를 골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성으로 곧장 들어가 모든 방을 통과하면 마침내 황금새가 나무 세장에 매달려 있는 방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 근처에는 전시용 빈 금 세장이 있는데
그 새를 일반 새장에서 꺼내서 좋은 새장에 넣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과 함께 여우는 다시 꼬리를 뻗었고 왕의 아들은 그 위에 앉아서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릴 때까지 돌과 돌 위로 갔다. 왕의 아들은 성에 이르렀을 때 여우의 말대로 모든 것을 발견했다. 왕의 아들은 황금새가 나무 새장에 갇혀있는 방에 들어갔고 황금새는 굳게 서 있었고 황금사과 3개가 방 주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새를 흔하고 못생긴 새장에 가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 그는 문을 열고 새를 잡아 황금새장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새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병사들이 깨어나 달려들어 그를 감옥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법정에 끌려갔고 모든 것을 자백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한 가지 조건, 즉 바람보다 빨리 달리는 황금말을 가져오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되면 보상으로 황금새를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의 아들은 출발했지만 한숨을 쉬며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황금말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길가에 앉아있는 오랜 친구 여우를 보게 되었어요. 여우가 말하길, 네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도와줄 테니 황금마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마. 곧장 계속하면 마국간의 말이 서 있는 성에 올 것입니다. 신랑들은 마국간 앞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고 코를 골고 있을 것이며 당신은 조용히 황금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나무와 가죽으로 만든 일반적인 안장을 그에게 태우고 가까이에 매달려 있는 황금 안장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병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자 여우는 꼬리를 뻗고 왕의 아들은 그 위에 앉아서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파람을 불 때까지 나무와 돌을 넘어갔다. 모든 일은 여우의 말대로 일어났고 왕자는 황금말이 서 있는 마국간에 이르렀는데 그 말에게 일반 안장을 씌우려고 할 때 이 아름다운 짐승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좋은 안장을 주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황금 안장이 말에 닿기도 전에 말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신랑들이 깨어나 그 청년을 붙잡아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왕은 황금성에서 아름다운 공주를 데려오면 목숨과 황금마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은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지만 운 좋게도 곧 믿음직한 여우를 만났습니다. 여우는 당신을 불운에 내버려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신을 불쌍히 여겨 다시 한번 공경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황금성에 도착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조용한 밤이 되면 아름다운 공주는 목욕을 하러 목욕탕에 간다. 공주가 목욕탕에 들어가면 달려가서 뽀뽀를 해주면 공주가 따라올 것이니 공주를 데리고 가도 되지만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지 않으면 공주가 병에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우가 꼬리를 펴고 왕의 아들이 그 위에 앉자 여우는 머리가 바람에 휘파람을 불 때까지 나무와 돌을 넘어 멀리 갔다. 왕이 황금성에 도착했을 때는 여우의 말대로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깊은 잠에 빠진 자정까지 기다렸고 아름다운 공주는 목욕탕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그는 튀어나와 그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불쌍하게도 눈물을 흘리며 먼저 부모님을 떠나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녀의 기도를 견뎌냈지만 그녀가 점점 더 울고 그의 발 앞에 쓰러지자 마침내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아버지의 침대 곁에 도착하자마자 그와 성의 모든 사람들이 깨어났고 그 청년은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목숨은 이미 잃었으니 내 창문 앞에 서서 내가 그 너머를 보지 못하게 하는 언덕을 없애야만 자비를 얻을 수 있으니 8일 안에 모두 끝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내 딸을 상으로 주겠다. 고 말했다. 왕의 아들은 시작하여 쉬지 않고 땅을 파고 삽질을 하였으나 7일이 지나서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는 것을 보고는 큰 슬픔에 빠져 모든 희망을 포기하였다. 그런데 7째 날 저녁에 여우가 나타나서 너는 내가 너 때문에 수고할 자격이 없으니 그냥 가서 누워서 자면 내가 너를 위해 일을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년이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언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청년은 기쁨에 넘쳐 왕에게 달려가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했고
왕은 좋든 싫든 그의 말을 믿고 딸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출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믿음직한 여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확실히 최고의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황금만은 또한 황금성의 처녀의 소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청년이 물었다. 내가 말해주지. 여우가 대답했다. 먼저 아름다운 처녀를 황금성에 보낸 왕에게 데려가라. 그러면 전례 없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기꺼이 황금말을 줄 것이며 그것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 말에 올라타서 모든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처녀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자마자 그녀를 말에 태우고 질주하면 말이 바람보다 빠르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을 데려올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왕의 아들은 황금말을 타고 아름다운 공주를 데려갔습니다. 여우는 뒤에 남아있지 않았고 젊은이들에게 말했다. 이제 황금새를 얻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황금새가 있는 성에 가까이 오면 처녀를 내려주면 내가 그녀를 데려다 주겠다. 그런 다음 황금마와 함께 성마당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황금새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새장을 손에 쥐자마자 우리에게로 달려와서 처녀를 다시 데려가라. 계획이 성공하고 왕의 아들이 보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여우가 말했다. 이제 내 도움에 대한 보답을 해야겠구나. 보답이 무엇이냐? 청년이 물었습니다. 저기 숲에 들어가면 저를 쏴 죽이고 머리와 발을 잘라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의 아들이 말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우가 말했다. 여우가 말하기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나는 너를 떠나야 하겠지만 떠나기 전에 좋은 충고 한 가지를 해주겠다. 두 가지를 조심해라. 교수대의 고기를 사지 말고 우물가에는 앉지 말아라. 그리고는 나무 속으로 뛰어들었다. 청년은 생각하기를 저 짐승은 참으로 기이한 변덕을 부리는데 누가 교수대 고기를 사려고 하겠는가? 그리고 우물가에 앉고 싶은 욕망은 아직 나를 사로잡은 적이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처녀와 함께 길을 떠났고 그의 길은 다시 두 형제가 남아있는 마을을 통과했습니다. 큰 소란과 소음이 있었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두 사람이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가 그 장소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그들이 온갖 사악한 장난을 치고 모든 재산을 낭비한 그의 형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풀어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돈을 지불한다면 그렇게 하겠소. 그러나 왜 악한 자들에게 돈을 낭비하면서까지 그들을 풀어주어야 합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돈을 지불했고 그들이 풀려나자 모두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두 형제는 여우가 처음 만났던 숲에 이르렀고 그 안은 시원하고 쾌적했으며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가운데 두 형제는 우물가에서 잠시 쉬면서 먹고 마시자고 말했다. 그는 동의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자신을 잊고 어떤 악의 예감도 없이 우물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는 그를 우물에 거꾸로 던져 넣고 처녀와 말과 새를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황금새뿐만 아니라 황금말과 황금성에서 처녀도 얻었습니다. 그들은 말했다. 그러자 큰 기쁨이 있었지만 말은 먹지 않고 새는 노래하지 않았으며 처녀는 앉아서 울었다. 그러나 막내 동생은 죽지 않았다. 운이 좋게도 우물이 말라서 다치지 않고 부드러운 이끼에 떨어졌지만 다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 해협에서도 충실한 여우는 그를 떠나지 않고 그에게 달려와 충고를 잊은 그를 꾸짖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포기할 수 없다. 그는 말했다. 나는 당신을 다시 대낮에 도와줄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꼬리를 잡고 꽉 붙잡으라고 한 다음 그를 끌어올렸다. 아직 모든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우가 말했다. 내 형제들이 내 죽음을 확신하지 못해 감시자들을 나무에 둘러싸고 있는데 네가 모습을 드러내면 죽일 것이다. 여우가 말했다. 그러나 한 가난한 남자가 길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청년은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왕의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새는 노래하기 시작했고 말은 먹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처녀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깜짝 놀란 왕이 이게 무슨 뜻이냐? 고 물었다. 그러자 처녀는 모르지만 그동안 너무 슬펐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마치 내 진짜 신랑이 온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이 그녀를 배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지만 그녀는 왕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두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하니 그 가운데 누더기 옷을 입은 청년이 나왔는데 그 처녀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고 그의 목에 엎드렸다. 사악한 형제들은 붙잡혀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아름다운 처녀와 결혼하여 왕의 후계자로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여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참 후 왕의 아들이 다시 숲속을 거닐고 있을 때 여우가 그를 만나 당신은 이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나의 불행은 끝이 없으니 나를 풀어주시오. 라고 말하며 눈물로 그를 쏘아 죽이고 머리와 발을 잘라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고 여우가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거의 끝나지 않았고 마침내 그에게 놓인 마법의 부적에서 해방된 아름다운 공주의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사는 한 더 이상 행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